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관심을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잊고 있었는데, 근데 딱 그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이게 형사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막 증인들을 처음에 불러요.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증인이 뭐 10명이면 재판 뭐 한 10번이나 한 번에 2명 하면 뭐 5번, 뭐 한 번에 한 번만 하면 10번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증인 신문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증거조사, 뭐 이게 훔친 거 맞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끝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를 갖다가 하냐면 피고인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 딱 두고 검사가 피고인 나오세요. 그럼 정혁진 피고인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님이 이랬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변호사가 또 나를 갖다가 변명하는 이야기, 피고인은 이러 해가지고 이랬죠. 뭐 이렇게 억울한 면도 있죠. 그 다음에 그때 피고인은 배가 항상 고프죠. 근데 그 옆에 찐빵이 있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해가지고 맛있게 보였죠.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반성하죠. 그러면 네네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형사 재판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절차가 뭐냐면 피고인 신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화영 부지사 막 생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까지 오셔가지고 법정에서 뭐 부부싸움도 하고, 판사가 아니라 뭐 변호사들이 나 이런 재판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사임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있었다라고 몇 달 전에 뭐 방송에서 이제 뭐 일주인가 2주인가를 갖다가 계속했던 떠들었던 기억이 딱 났는데, 그 다음에는 뭐 더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저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신문을 갖다 딱 보는데 눈이 번쩍 띄었어요. 왜 번쩍 띄었냐면 이화영 재판이 이제 끝날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딱 찾아봤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이번 달에 3월에 재판을 5일, 10일, 19일, 26일 4번을 이미 했어요. 어제까지. 어제 그 공판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가 나왔나 보네. 근데 어제 재판이 저거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3월 19일 날 공판이 있었고, 26일 날 공판이 있었고, 29일 날 공판이 있었고, 4월 2일 날 공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랑 똑같이 따라하네. 그 29일도 이재명 대표 재판 있고 4월 2일도 이재명 대표 재판 있는데, 역시 경기도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저거는 수원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따로 법정은 다르지만 재판은 같은 날에 벌어지고 있네. 근데 쭉 보시면은 우리 PD님이 찾아주신 저거 길 내용을 보면 3월 19일에 뭐가 있었냐면요, 피고인 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피고인 신문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많이 할 거 있겠습니까? 피고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저는 억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은 피고인 신문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은 판사님이 그러면 검찰 구형해 주세요. 그러면은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 최후 변론 하세요. 그러면 존경하는 재판장이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변론 하기 전에 피고인 할 말이 있으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해. 근데 병든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월 19일에도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요. 1차. 어제도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요. 2차. 3월 29일에도 피고인 신문이 있대요. 3차. 왜냐? 이화영 지사는 경기도 부지사였으니까,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저렇게 피고인 신문도 3번이나 하네. 근데 저거 끝나면은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4월 2일 날 결심하겠다라고 했대요. 결심이 내가 이제 코피를 끊을 거야. 이런 결심은 아니고, 재판을,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아마 검찰의 구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빠르면은 뭐 4월 중에, 늦어도 5월 중에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판결이 선고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갖다가 쭉 봤더니 어제 피고인 신문할 때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아주 여유가 만만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님이 계속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원래 이제 그 형사 법정 들어가면 구속된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재판 끝나고 거기로 딱 가면서 자기 이제 와이프 보고 어이 그 밥 잘 챙겨 먹어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대. 이화영 부지사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그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심리 상태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촉각이 막 곤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곤두서 있을까? 야, 지금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까?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도 야, 이번 총선 어떻게 될까? 그냥 두근두근 제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많이 출마했어요, 이번에. 근데 제 친인척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뭐 가까운 뭐 박정학 뭐 김병민 뭐 김영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저랑 친한 사람들 많이 출마를 갖다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바람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전체 판국이 어떻게 될까, 저는 진짜 그게 두근두근하면서도 걱정되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는 귀가 쫑긋할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뭐 신문도 보고 뭐 이야기도 듣고 또 그 깜빵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좋으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밥 잘 챙겨 먹고, 자기가 잘 챙겨 먹어야지 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알아서 다 어련히 잘 알아서 자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기분이 업돼 있기 때문에 어제 재판할 때 기존에 자기가 했던 말을 다 부인을 갖다가 했대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뇌물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쌍방울이 저기에 북한한테 돈 준 거,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 기자가 거기 갔겠죠. 이게 공개 법정이니까 법정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막 그 메모를 갖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검사가 질문을 했느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김성태가 아니고 김성해가 있어요. 김성태가 아니고 김성해. 김성해는 누구냐? 북한 사람이에요. 조선 아태위 실장인 김성해를 만나가지고 500만 불 원래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는 김성태가 다 분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다 간 거 다 입증이 됐어.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갖다가 한 게 북한의 도지사 방북 협의를 제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화영 그 부지사가 처음에는 거의 뭐 수긍한 걸 갖다가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제는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보고 북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터무니없습니다 라고는 안 하고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아니, 지사님이 북한 가시는 일이 기억이 안 나면 도대체 뭐가 머리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경기도 부지사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부수라고 있었잖아요. 그 안부수 아태엽 그 회장인가 뭔가, 그 안부수가 이화영 그 부지사가 이재명을 포함한 경제 고찰단을 초청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리를 갖다가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경제 고찰단을 초청해 달라. 경기도 경제 고찰단을 초청해 달라. 그런데 그 경기도 고찰단에 이재명 지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안부수가 들었다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부수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북한에게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어요. 뭐 공문이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왜냐? 그때는
2019년 2월 달에 뭐가 있었다? 하노이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뭐 회담이 있었는데 결렬됐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방북할 상황도 아니었고 방북할 의사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2019년 5월 달에 어디를 갔느냐? 중국을 갔어요. 그 공무원들 중국 갔다 오면 출장 보고서를 갖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출장 보고서에 어떻게 됐느냐? 6월 달에 5월 달에 중국 출장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에다가는 6월 중에 2019년 6월 중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도록 북한에다가 요청하겠다. 이런 게 출장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그거는 내가 쓴 거 아니다. 보고서 내가 안 쓴다. 아니다. 그 귀찮아서 안 쓴다. 그럼 누가 쓰느냐? 실무자들이 쓴다. 근데 그 보고서에 그 방북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보고서를 쓴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거다. 근데 그 실무자들이 보고서 쓸 수 있죠. 그거 저만 해도 제가 옛날에 국방부에 법무실장 할 때 밑에 있는 법무관들한테 막 맡기고 막 그랬는데 미안한데 내가 써야 되는 건 내가 써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실무자들이 썼겠지. 제가 봐도 그래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썼겠나? 근데 이 출장 보고서 등록하고 그럴 때 실무자가 부지사님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여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일을 그렇게 하나? 일을 그딴 식으로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끝까지 이제 거짓말을 갖다가 하면서 이거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객관적 진실하고 법률적 진실은 다른 거거든요. 객관적 진실은 뭐냐? 이 안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커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술은 잘 못해도 커피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좀 마시는데 이 안에 커피가 들어있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재판에 딱 가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게 여기에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판사님이 아니야.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커피가 아니고 홍차다. 율무차다. 이렇게 판결을 갖다 땅땅땅 해버리면 법적 진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율무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 갔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관련된 김성태, 안부수,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가지고 판사님이 네가 아무리 이걸 율무차라고 주장을 해도 이거는 커피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이렇게 기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4월 2일에 이제 결심하고 구형하면 5월 늦어도 5월 중에는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얼마 나오겠습니까? 징역 10년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이화영 부지사는 그것까지도 감수를 갖다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 내가 까짓 거 군대도 갔다 왔는데 빵에서 한 몇 년 썩지 그러다가 내가 진짜 존경하고 이제 그랬던 우리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까짓 거 나 사면해 주겠지. 이걸 기대한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이렇게 업됐나?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면요. 그 5년 나올 거 10년 나오고 10년 나올 거 20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이재명 전 지사님이 대통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면 안 되면 어떡해. 그냥 지금같이 그냥 평범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갖다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님이 10년 때릴까 하다가 그래 인생이 불쌍하다. 나이도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7년만 하자. 그러면 3년 버는 거잖아요. 그 판사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의 판단이 맞을까?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의 판단이 맞을까 잘못된 것일까는 시간이
그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참 이런 일은 기막히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4월 2일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의 공판의 결심 날짜가 아니고 변론을 종결하는 날짜가 아니고 판결 선고일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4월 2일에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그 판결문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을 갔다가 방문하려고 500만 불을 뭐 이렇게 보냈고 다 보고받았고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져 있고 그게 딱 그 공식적으로 오픈이 됐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겠죠. 이거 1심 판결일 뿐이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판사님이 뭐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판결이 4월 10일 이후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심지어 법정 내 부부싸움까지 그 벌어질 정도로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 다 쫓아낼 정도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전술이 맥힌 거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재판도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총선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 날 그 뭐야 또 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신문에 나오겠죠. 뭐 신문에 나오면 뭐 이화영 부지사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정도로 나올 거예요. 판결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판결들이 다시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또 여론이 막 비등할 텐데 그거는 뭐 그래봤자 버스는 일단은 떠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우리 유권자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냥 보니까 이런 거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 정리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